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군주 민수하는 말.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순자의 왕제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백성은 물이고 임금은 배다. 즉, 물은 배를 뜨게도 하지만 물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 말은 다시 풀으면 민심을 잃으면 임금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즉, 민심을 잘 헤아려서 정치를 하라.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 말이 실제로 우리 구한 말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건 뭐냐면 바로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혁명입니다. 바로 이 말은 군주민수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돼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군주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지만 민심을 거슬렀기 때문에 일어난 농민혁명이었습니다. 자,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준이라는 지도자의 지휘 아래 고부 조병갑의 폭정에 저항한 사건이었죠. 자, 근데 왜 백성들이 저항을 했을까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자, 그거는 바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어려워졌을까요? 그거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봉기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백성들이 지배층에 봉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굉장히 드문데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순간 백성들은 지배층에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배층은 민중에 비해서 굉장히 큰 무기가 있죠. 그건 바로 군대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군대를 제압할 수가 있죠. 자, 또 하나는 당시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있어도 하나로 결집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만큼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전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쌀의 무차별 유출입니다. 일본으로.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 경제가 일본에 침탈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돈이 있어도 쌀을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광공령까지 내려서 지역 간의 곡물 이동도 금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또한도 일본이 정부를 압박해서 그 광공령조차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수탈적인 지배 체제입니다. 즉, 삼정의 문란이죠. 삼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세금 제도였습니다. 세금 제도인데 당시에 세금의 가장 큰 축이 바로 삼정이었습니다. 정정, 군정, 환고. 근데 이 전정, 군정, 환국 때문에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정은 토지와 관련된 세금입니다. 근데 당시의 세금 제도가 참 이상한 제도였죠. 즉, 지도층에는 토지세가 면제가 됐습니다. 즉, 양반에는. 근데 농민들에게만 부담을 매겼다는 거죠. 자, 군정은 군영에 관련된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도 군적에 올려서 그 사람에 관련된 군역 관련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또 하나는 환곡의 문제입니다. 환곡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재해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이유를 통해서 곡식이 제대로 소출되지 않았을 때 대신해서 정부가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제도죠. 근데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된 것이 아니고 지방 관아들이 횡포를 벌이게 됩니다. 즉, 정전을 과도하게 매기고 군정에서 죽은 사람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군역 관련 세금을 매기고 환국의 이자를 너무 많이 부과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앙 정치가 부패됐기 때문에 지방 정치까지 부패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중앙에 있는 관료들이 관직을 매매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벌이니까 자연스럽게 지방 관아들도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일반 백성들에게 다 부과되는 어려움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촉발된 사건이 고부에 있는 조병갑이라는 관리가 폭정을 벌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폭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간단합니다. 정부의 전복이 아니었습니다. 고종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해라.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관리들을 처벌해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발통문이죠. 사발통문에 보시면 오른쪽에 동그랗게 이름이 써 있죠. 가운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전봉준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한글도 써 있고 또 쭉 동그랗게 사람 이름이 기입돼 있죠. 이거는 주모자가 누군지 알 수 없도록 쭉 동그랗게 사발을 엎어놓은 그런 모양의 동그랗게 해서 만든 통지문이죠. 그래서 이 사발 통문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공기를 독려한 겁니다. 자, 그럼 한국 정부는 어떻게 이걸 했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청군에 농민군 진압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국의 문제를 다른 나라에 군대 파병을 요청한다. 즉,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진 어떤 사변이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군이나 일본군이나 중국에 요청을 해서 군대 파병 요청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청군이 파병되자 일본군은 자동으로 한국에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청나라와 맺은 천진조약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에 군대를 파병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한국 땅은 외세가 개입이 되고 그리고 일본과 청의 전쟁터로 변하게 됩니다.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자국의 문제가 외세가 개입되는 순간 그들의 이권의 가축장이자 물리적인 전쟁터로 변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는 일본과 청은 호시탐탐 한국에 대한 침략하기 위해서 구실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자, 일본군과 청군이 개입되자 농민군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민군의 무기는 여러분도 상상하시다시피 농기구가 전부였고 기껏 있어 봐야 화승총이 전부였습니다. 청나라와 일본군의 신식 무기에 무차별하게 당하게 됐습니다. 농민군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게 해달라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에 불과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일본과 청이 한국의 내정에 개입하자, 군대를 개입하자, 동학농민군도 척외양창이라는 구호를 내세웁니다. 즉, 일본 세력과 서양 세력을 배척하고 의의를 내세운다. 이제 투쟁 방향이 한국 조정이 아닌 바로 외세 세력인 일본과 청으로 바뀐 거죠. 이렇듯 후기에 중앙농민군의 투쟁 방향은 외세와의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중앙농민군은 나라와 백성을 구하겠다는 의지로서 싸우게 되죠. 하지만 무차별하게 중앙농민군은 패하게 됩니다. 자, 역사에서는 가정이라는 게 없죠. 하지만 만약 당시 고종과 민씨 척족들의 정부가 농민군과 연합을 했다고 그러면, 그리고 개혁을 반영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제가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점령해서 45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뼈아픈 역사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무차별적인 진압에 패배했지만 그들은 항일 의병의 중심 세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력들은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데 또 투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3.1 독립운동으로 계승돼서 전민족적인 독립투쟁으로 승화됐습니다. 전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이 어떠한 배경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